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시장은 7월 15일 반대 매매로 인한 투매가 발생하고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 28일에 예정된 미국 FOMC 회의 예상이 0.75%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걱정으로 시장을 크게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하면서 2020년 3월 고점을 넘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와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비교해보면 이미 금리는 역전된 상황이고 그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겼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추가적으로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지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잡을지 미래를 완전히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뇌동매매를 줄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목이 시장에 비해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단기 고점에 잘못된 판단으로 몰빵 매수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OCI도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 큰 조정이 없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급한 마음을 버려야 종목을 급하게 매수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깊은 눌림목 후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2,000개가 넘습니다. 그 종목 중에 우리는 매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선택했다면 매도는 필수가 되겠죠. 매수는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그 종목을 선택했다면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철저한 분석 이후에 내 자산은 어느 정도 투자에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에 대한 원칙을 세운 후에 매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매수를 시작해 나갈 때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매수하자마자 올라갈 경우와 깊은 눌림목을 형성할 경우에 옵션을 고민하고 계획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지면 더 매수를 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할 것인가 등등 참 많은 고민을 한 후에 매수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종목을 요리 재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그저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먹지 못할 만큼 맛없는 요리가 될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서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때 매수한다면 급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피해야 하는 종목은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좋은 뉴스들이 많아질 때는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좋은 이슈들은 결국 다른 누군가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OCI의 차트를 보기 전 잠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말레이시아 공장이 다음 달 증설 작업을 완료하고 생산을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공급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6개월 만에 5천 톤을 증설하면서 OCI의 실적 성장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OCI는 다음 달 중 말레이시아 공장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증설 작업을 마치고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증설에 따라 OCI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연간 3만 톤에서 3만 5천 톤으로 확대됐다.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OCI엔 호재다. 업계에서는 OCI가 적기에 신속하게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을 완료했다고 평가한다. 지난 1월 작업에 착수한 OCI가 6개월 만에 생산 능력을 5천 톤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2020년 구조조정 여파로 가동을 멈춘 군산 공장의 유휴 설비를 말레이시아로 옮겨와 재조립한 덕분이다. OCI는 군산 공장과 말레이시아 공장을 이원화해 각각 반도체용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누가 봐도 호재일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확하게 차트상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한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호재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급락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단기간에 30% 이상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좋은 모습과 좋은 호재 뉴스가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을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의 매수를 고려할 때 내가 급한 마음에 매수를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속임수로 가득해 우리의 돈을 항상 노리는 늑대들이 가득한 곳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주식을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회사가 바닥 가격이 아닌 어느 정도 상승한 상황이라면 유리한 가격이 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에도 시대의 중기 곡물거래소에서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거래의 신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캔들 차트를 고안한 혼마문의 희사가 말씀하신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모두 오늘 어떻게든 잘해봐야겠는데 라고 조바심이 난다면 3일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쌀 시세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고 최고 가격과 바닥 가격을 비교하면서 매매한다. 바닥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몇 달이고 기다렸다가 이윤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될 때에 매매를 시작한다.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뜻은 최고 가격과 바닥 가격을 꿰뚫어 보라는 뜻이다. 출발이 중요한 까닭은 거래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고 가격과 바닥 가격을 꿰뚫고 있다면 이득은 없고 손해를 피하게 된다. 이 책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3일 정도 시세의 흐름을 관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매매를 보류하고 며칠간 시세의 동향을 살핀 후에 천천히 매수를 해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수할 가격에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라면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바닥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수하지 못한 종목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조금은 비싸게 매수를 하더라도 다음 조정을 기다려 매수하는 것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매매일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 항상 급한 마음은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욕심과 탐욕, 공포 등 우리 내면의 심리로 인해 항상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러한 내면을 이기지 못하면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율초나학입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는 종목인데요. 율초나학은 농심 라면 포장지와 박스 골판지를 만드는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태에서 2차전지 배터리 파우치 개발에 성공하면서 성장 가치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의 중소형 가치주들도 급락을 했다가 서서히 방향을 바꿔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율초나학은 서서히 방향을 바꿔주더니 오늘 급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중소형 가치주들 중에서 매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고 아직까지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매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면 본전 심리로 인해 주가가 다시 조정받을 수 있고 급등에 따라가게 되면 또 다시 물리면서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는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면 충분히 이전 가격까지 회복하고 투매가 완료돼 손바뀜이 완전히 일어난 종목이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습관처럼 해야 하는 것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주가가 출발하지 못하고 바닥에 있을 때는 흔들림을 이용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하고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둬야 나머지 수량은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처음 유튜브에서 함께 공부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차트상으로만 봐도 2020년 바닥에서 출발해 1차 상승을 한 후에 약 1년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인 종목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렇게 깊숙이 눌려줬을 때 모아갔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깊숙한 눌림목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고통스럽기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겹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거래될 때 매수한다면 처음부터 큰 돈을 매수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기보다
눌림목을 활용하여 다달이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만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분들은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시기에 전량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눌림목을 형성했을 때 내가 처음 매수한 가격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어떻게 사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출발하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부분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눌림목이 형성되면 어차피 고점에서 일부 매도로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나머지 수량은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6만원의 52주 신고가를 쓴 이후에 깊은 눌림목을 형성한 후 다시 방향을 바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이 완전한 시세가 끝난 종목이 아니라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한 후 나머지 수량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뎌내면서 보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고 저평가된 상태에서 UAM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지만 뜻하지 않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열강들의 국방 예산의 확대감과 K2 전차 수출 그리고 항공기 수출 등 많은 호재로 인해 주가가 크게 조정받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현대차증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정 비중을 증권주에 투자해 나갑니다. 증권주에 투자를 해나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우상향을 만들어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힘든 게 주식 투자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해 깊숙하게 눌림목을 형성해 줄 때는 저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여 수량을 늘려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매수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루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증권주에 투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배당주로도 매력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증권만 봐도 7%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배당을 받기 위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는데요. 매년 배당을 받고 그 배당으로 재투자를 해나갑니다. 배당으로만 매년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장성이 없고 배당만 많이 준다면 매수할 매력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경기에 따라 실적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의 실적이 부진을 예고하는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경우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인데요. 보유 채권을 줄이는 등 한 발 빠른 리스크 관리와 투자금융 부분 선전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채권 운용 관련 손익관리 역량이 돋보였는데요. 글로벌 양적 긴축으로 올 하반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대부분 증권사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채권에서 대규모 평가손이 났습니다. 채권은 현금 흐름이 고정된 금융상품이므로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보유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14.2% 줄여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보수적인 운용 전략을 펴 금리 변동기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 먼저 바닥을 탈피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지난 6월 15일 실시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BTS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뉴스로 인해 하루에 27.98% 하락하면서 거의 하한가에 도달을 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이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은 손바뀜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매수의 기회지 절대로 매도의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악재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이 자리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를 길게 보면 장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TS의 군입대로 인한 우려감으로 인해 그것을 활용해 고점에서 공매도가 시세를 약화시켜 결국에는 주가가 바닥 가격까지 내려왔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쇼커버링과 손바뀜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BTS를 넘어 지속해서 세계적인 스타를 키워내기를 믿고 투자를 해봐야 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자리에서는 상승 추세가 잘 이어나가는지를 지속 시세 관찰을 하면서 확인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별로 많이 조정받아 바닥까지 떨어진 종목들은 바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급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